그럼 264페이지부터 내용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건 교차 검증을 해서 훈련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 그다음 검증 데이터는 각 클래스 알고리즘의 매개 변수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 찾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이터 검증이었고, 그 다음에 실제 마지막에 새로운 데이터 투입이 테스트 데이터였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건 검증, 저 하이퍼 파라미터 검증도 같이 진행하는 그리드 서치하고 랜덤 서치를 했습니다. 오늘 할 거는 앙상블이에요. 앙상블, 트리 앙상블. 그 전에 책에는 저번에 얘기했듯이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로 나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형 데이터는 우리가 딱 데이터 타입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정형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 했었던 물고기 데이터, 피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와인 데이터는 각각에 들어가는 값들의 형태가 정해져 있죠. 물고기의 랭스는 센티미터 단위, 소점 자릿수가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와인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뭐, 알코올 도수, 당도 이런 것들이 다 수치 자료형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뭐, 문자 자료형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걸 형태가 정해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알고리즘이 머신러닝에 하고 있는 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에요. 그럼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은 대체적으로 정형 데이터에 속합니다. 형태가 정해져 있는 지금처럼 특성의 값들이 숫자, 문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지만 뒤에 이제 할 건 비정형 데이터는 저번에 얘기했듯이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는 종류의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미지, 영상, 음성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데 머신러닝은 정형 데이터를 다루기에 적합한 인공지능 카테고리고 그 다음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기에 적합한 건 일반적으로 뒤에 나올 딥러닝이요. 책에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알고리즘들은 다 앞에 계속 했듯이 정형 데이터를 다루는 알고리즘은 그걸 뭐 어떤 형식으로든 CSV 파일이든 판다스의 데이터 형태이든 간에 그걸 배열 형태로 전환한 다음에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됐네요. 그 다음에 트리 앙상블은 말 그대로 앙상블 하면 이제 트리를 하나만 구성하지 않고 여러 개를 합친다 그 얘기예요. 여러 개를 합치는데 앞에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많은 데이터를 훈련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훈련 데이터에 가대적합이 됩니다. 그렇죠? 스코어가 높아지긴 하는데 트레인에 가대적합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가대적합을 조금 방지를 하면서 스코어를 우리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트리 앙상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리 앙상블이라는 게 한 개는 아니다 이 얘기겠죠? 한 개는 아니다. 첫 번째 내용 보면 랜덤 포레스트가 있습니다. 트리 앙상블의 훈련 방법에 랜덤 포레스트. 랜덤 포레스트는 전체 우리가 훈련 세트가 있으면 이제 훈련 한 번을 시키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학습을 시킬 건데 기본적인 그림 보면 전체 훈련 세트가 있으면 거기서 랜덤하게 훈련 데이터의 개수와 같은 부트스트랩 샘플을 생성을 시킵니다. 그러면 샘플을 가지고 결정트리 훈련 한번 또 랜덤하게 샘플링 해와서 부트스트랩 샘플을 가지고 뭐 훈련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랜덤 포레스트 랜덤하게 기존에 있던 데이터에서 샘플을 만드는데 랜덤하게 샘플링을 해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샘플이 기본적으로는 100개 훈련을 100 훈련한다 이 얘기야. 근데 가지고 오는 게 부트스트랩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면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훈련 데이터가 그렇죠?
훈련 데이터에 숫자가 만약에 1, 2, 3, 4 원래 원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 치면 5가 있다 치면 스텝 샘플을 생성합니다. 스트랩 샘플 기본 100개가 있습니다. 기본 100개. 그러면 첫 번째 스트랩 1번째 샘플 1 훈련 데이터에서 스트랩 샘플을 생성하는데 중복 샘플링 가능 중복 샘플링 가능하게 샘플을 끄집어 온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렇게 되는 첫 번째 샘플 1번은 1, 2, 3, 4, 5, 5개면 5개를 샘플링 해올 거예요. 그런데 중복해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극단적으로 치면 1이 5개 될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형태로 치면 왜냐? 1 하나 끄집어 왔는데 그래갖고 샘플에 담았는데 또 1을 또 잡을 수 있다 이 말 샘플링 랜덤하게 샘플 해오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는 같은 데이터가 샘플을 하나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는 또 어떤 샘플은 운 좋게 1, 2, 3, 4, 5 이렇게 될 수 있고 운 좋으면 골고루 어떤 거는 뭐 샘플이 1, 2번 가고 뭐 2, 3, 4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중복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다며 개수는 훈련 데이터의 개수와 같은 그런 샘플 기본 학습 생성을 한다. 100개. 그렇죠? 100개. 생성할 때 훈련 데이터에서 랜덤하게 샘플 데이터를 추출하는데 중복 가능하게 스트랩 샘플을 만든다. 그게 요겁니다. 그 다음에 특성은 우리가 앞에는 특성을 사용할 때 노드를 분할할 때 결정들이 노드를 분할할 때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 간의 불순도 미니 개수가 최대값이 되도록 노드를 분할하죠. 분할을 통해서 그래서 결정적으로 뭐 미니 개수가 순도가 0에 가까울 수 있도록 0에 가깝다는 말은 어떤 쪽에 밸류가 한쪽에 표치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분류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얘는 그러면 특성을 뽑아오는데 특성도 뭐 랜덤하게 선택을 한다 그 말이에요. 부트스트랩 샘플이 죠. 첫 번째 부트스트랩을 갖고 결정트리 훈련을 하는데 뭐 특성도 랜덤하게 뽑아옵니다. 그런데 특성이 뭐 루트만큼 랜덤하게 뽑아온다. 만약에 특성이 4개면 2개 뽑아온다 이 얘기예요. 4개면 뽑아온다 그 얘기입니다. 뭐 할 때마다 특성을 개수만큼 랜덤하게 선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샘플을 훈련시키는 게 랜덤 포레스트 훈련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해가 아니면 이거 랜덤하게 특성의 개수를 랜덤하게 선택하지 않으면 이게 훈련 데이터가 실제로는 훈련을 많이 시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중복 데이터가 있긴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가 만약에 원래 원 데이터가 몇 개 안 되면 이런 편향적인 샘플링이 발생할 수 있으나 데이터가 많으면 일반적으로 골고루 뽑을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샘플링 해올 때. 그렇죠? 데이터가 적으면 그렇지만 데이터가 한 10,000개, 10만 개 된다 그러면 샘플 뽑아오다 보면 골고루 뽑을 확률이 많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완전 극단적으로는 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샘플 데이터가 이렇게 되면 극단적으로 갈 확률이 많고 극단적으로도 갈 수 있는데 데이터가 이제 우리가 갈수록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그러면 이런 극단적인 건 안 되고 어느 정도는 생기겠죠. 어떤 거는 중복이 될 수도 있죠. 완전 이렇게 한등한 샘플링은 안 되더라도 요거보다는 나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훈련 데이터를 학습을 많이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100개, 스트랩 100개를 그러면 그렇게 되면 과대적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많이 훈련한다는 건 가대적합이에요. 항상. 그러면 그 가대적합을 조금 규제시킬 수 있는 게 뭐? 그 대신에 특성을 다 사용 안 하고 우리가 앞에는 세 개 특성을 다 이용해서 노드를 분할해서 분류를 리프 노드에 있는 밸류의 비율에 따라서 분류를 했다면 얘는 특성을 그 대신에 나눠서 랜덤하게 선택해서 노드 분할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좀 규제가 일어난다 이 얘기입니다.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응? 특성 세 개 다 이용하는 것보다 어떤 때 첫 번째 결정들이 훈련할 때는 뭐 당도와 알코올 도수만 가지고 분할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뭐 당도와 pH 어떤 거는 우리가 결정 트리를 저번 시간에 해봐서 알지만 이가 당도가 실제 중요 특성이었어요. 근데 이거 빼고 요걸로 구분해봤자 이 두 개 차이가 별로 안 났습니다. 그럼 뭐 정확도가 안 높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가 풀셋 샘플의 개수가 지금 현재 많은 대신에 제어는 규제는 특성의 샘플을 특성을 다 사용하지 않고 할 때마다 랜덤하게 루트로 계산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이거 조금 가대적합을 대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훈련을 시킨다. 그게 랜덤 포레스트 방식이야. 자, 그 여기 있죠. 뭐 노드 분할 시에 전 특성 중에서 특성을 안 고르고 랜덤하게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노드 분할을 시킨다. 그래서 그중에 뭐 특성수의 제곱만큼 4개면 2개가 제곱분인데 3개면 뭐 한 2개 정도 선택한다든지 그건 당연히 훈련 세트의 과대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름이 랜덤 포레스트 클래스파이어예요. 랜덤 포레스트 클래스파이어. 자, 랜덤 포레스트 클래스파이어. 자, 얘는 자, 기본 매개 변수를 보면 n 값수가 있습니다. n 값수 우리가 봤었죠? 교차 검증할 때. 그렇죠?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왜 n 값수가 치냐면 결정틀이 스대 샘플이 100개가 있죠, 기본적으로. 얘를 한꺼번에 다 돌립니다. 한꺼번에 다 돌린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학습을 많이 연산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뭐 CPU를 사용할 수 있는 CPU의 코어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다 최대치로 땡겨 쓰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중간에 매개 변수가 n estimates가 있는데 스트랩 샘플의 개수 기본은 100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앞에 결정트리에 있는 뭐 맥스, 덱스라든지 최소, 뭐 불순도, 감소량, 뭐 샘플 수 그건 다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는 어저께 우리가 그대로 했던 데이터 Y 데이터를 그대로 쓸 거예요. 봅시다. 랜덤 포레스트. 그대로 데이터는 그대로 할 거고. 뭐 할 거냐면 랜덤 포레스트 하면서 교차 검증을 같이 할 겁니다. 교차 검증. 그래서 클로스 밸리데이트 하고 만약에 교차 검증의 폴더 수를 조정할 거면 필요한 게 어저께 뭐 스트레이트파이드 K 폴더 클래스도 가지고 올 거고 그 다음에 앙상블 페이지에 있습니다. 앙상블 랜덤 포레스트 클래스 파이어 그래요. 내용을 한번 봅시다. 기본값을 주고 자, 랜덤 포레스트 클래스파이어 해서 인덱스를 마이너스 1로 둬서 최대 코어 수대로 다 돌릴 거예요. 자, 교차 검증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저께 크로스 밸리데이터 첫 번째는 해당 모델의 객체, 그 다음에 훈련 데이터. 여기서 저기 스탠다드 스케일 안 하는 이유는 있죠. 강도 이런 걸 원래 그대로 사용하려고.
그래서 사용하니까 스탠다드 스칼라 표준화는 안 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리턴 트레인 스코어는 훈련 데이터의 스코어도 같이 리턴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클래스 밸리데이터도 교차 검증이니까 CPU 코어를 다 활용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똑같아요. 코드는 랜덤 포레스트에 뭐 훈련시키고 출력은 뭐 할 거냐면 평균 값을 우리가 출력해 볼 건데 얘를 우선 요거 출력하기 전에 형태를 그러면 프레임과 테스트 스코어 과정 봅시다. 쉐이프를 찍어볼까요? 요거에 뭘 반환하는지 돌리고 나서 돌리는 거는 그냥 돌리면 실행을 시키면 되니까 결과가 얘를 쉐이프를 찍어보겠습니다. 이 지금 개수가 많으니까 프레임 스코어 하나 찍어보면 되니까 쉐이프 자, 그래서 교차 검증까지 해서 해당 스코어가 어떤 형태인지 돌리고 훈련하고 찍어봅시다. 랜덤 포레스트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스코어, 프레임 스코어를 찍어봤더니 형태가 다섯 개. 네. 크로스 밸리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오픈도 한다고 했죠. 오픈되면 5번, 교차 검증합니다. 그래서 형태가 5.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평균 내보면 되겠죠. 평균을 출력해보면 되니까. 그 값에 트레인과 테스트는 평균을 해보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테스트 스코어는 검증 스코어라고 했습니다. 지금 교차 검증. 실제 테스트 데이터 말고. 그거는 다시 실제 테스트 데이터는 테스트 해보면 됩니다. 자, 랜덤 포레스트를 했을 때에 우리가 특성 중요도를 한번 볼까요? 특성 중요도. 특성 중요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특성 중요도가 과연 그냥 단순 결정트리랑 했을 때가 또 달라지겠죠? 결정트리는 순수하게 모든 특성을 다 사용해서 노드를 분할했는데 얘는 과대 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랜덤하게 엮은 숫자로 특성을 랜덤하게 가지고 와요. 그러면 진짜 순수하게 원래대로 다 가지고 와서 분할할 때랑 특성을 두 개씩 랜덤하게 가지고 올 때랑 특성의 중요도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랜덤 포레스트 했을 때의 특성의 중요도가 조금 원래의 순수 결정 트리보다 비율이 고르게 분포될 수 있습니다. 어디 한쪽이 안 치우치고 생각해보면 그렇죠. 결정 트리가 원래는 순수하게 다 가지고 와서 하니까 당연히 중요도가 어떤 한계가 높아서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지만 얘는 할 때마다 랜덤이니까. 그러니까 중요 안 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결과는 알고 있으니까 슈가 당도가 중요한 특성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랜덤 포레스트에서 당도 빼고 가지고 올 때는 실제로는 중요한 특성을 배제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골고루 분포된다. 단순한 결정 트리로 했을 때보다. 그래서 한번 보죠.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실행을 한번 시켜보죠.
코드를 내가 안 줬나? 코드를 한번 돌려보십시오. 어떤 종류로 나오는지. 저번 시간에 결정 트리 했을 때에 90%가 넘었는가? 그랬죠. 단순 저번 시간에 했던 결정 트리의 결과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완전히 맥스 뎁스를 안 주고 끝까지 순수 노드까지 갔을 때 9985였고 조금 과대적합을 방지해서 맥스 뎁스를 가지치기 했을 때 8484 정도 됐습니다. 트레인과 테스트가 맥스 뎁스가 3일 때 스타일 소정 하나하나 그런 형태 그러면 거기에 순수 가지치기 3뎁스로 했을 때에 8484하고 그 다음 임포턴스를 보면 중간에 이렇게 두 번째가 당도였어요. 그러면 당도가 86으로 얘가 가장 중요한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랜덤 포레스트 한 결과를 보면 9989 9989면 스코어는 조금 높아졌네요. 그런데 비율을 보세요. 중요 임포턴스 치어서 임포턴스를 보면 얘는 원래 단순 결정들이를 했을 때는 아까 8 몇 프로로 중요하게 차지했는데 얘는 5%밖에 안 되네요. 나머지가 2% 2%씩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써서 할 때랑 랜덤하게 가지고 와서 할 때랑 다르다 이 말이에요. 결과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스코어는 높이고 싶은데 과대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사용을 한다. 그 장치로서 그 나머지는 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책에 있는 나머지 데이터로 훈련 OB 언더바 스코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 제가 스트랩 샘플은 중복해서 샘플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극단적으로 1, 5개를 샘플링 했어요. 그럼 나머지 2, 3, 4, 5가 남아있네요. 그럼 요걸 바로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응? 바로 안 샘플링 했을 때 남아있는 데이터. 두 번째는 남아있는 데이터가 없네요. 골고루 갔으면. 이렇게는 뭐 1, 2, 3, 4는 5가 또 남아있고 그것들을 모아서도 한번 또 랜덤 포레스트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응? 랜덤 포레스트. 책에는 그 내용이 있으니까. 나머지 스트랩 샘플에 속하지 않는 것들. 그것들도 왜냐면 얘가 중복 가능한 데이터니까 만약에 보세요. 첫 번째 샘플이 극단적으로 1만 차지했다고 치면 그렇죠? 실제로는 그러면 샘플링, 부트스트랩 샘플링한 데이터보다 원래 남아있는 데이터가 더 정확할 수도 있죠. 그죠?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남겨져 있는 것도.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걸 가지고 또 훈련을 시킬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데이터를 어차피 수집한 데이터가 남겨져 있어서 그걸 뭐 쓸모가 없으면 그걸 또 훈련에 참여를 시킬 수도 있겠죠. 요 남아있는 데이터도 유의미한 거니까. 데이터 많은 경우는. 그래서 남아있는 데이터도 한번 돌려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해당 나머지 트랩을 생성하고 난 나머지 데이터도 훈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뭔가 우리가 결과를 머신러닝 인공지능은 뭐 뭔가 훈련을 시켜서 내가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를 줬을 때 얘가 스코어가 높은지 그런 모델을 찾아가는 게 실제로는 일이에요. 데이터가 물론 실제로는 데이터 수집도 중요하고 데이터 전처리도 중요하지만 똑같은 데이터를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일 때 스코어가 높은지 어떤 모델이 좋은지를 우리가 찾아가는 일이니까 남아있는 데이터도 안 버리고 쓰겠다 그 얘기입니다. 데이터가 만약에 클 때는 데이터가 작으면 의미가 없지만 그래서 그게 뭐냐면 OOB 언더바 스코어 이걸 true 하면 나머지 데이터도 훈련을 한번 시켜보게 되는 거다. 나머지 데이터. 그래서 그거들을 그 데이터의 스코어도 측정을 해보기 때문에 왜냐? 중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복에서 가지고 오는 거니까 나머지 데이터가 의미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실행 시 남아있는 것들을 모아서도 이제 또 따로 훈련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OB OB 언더바 스코어 트루가 트루값 이렇게 놓으면 나머지 생성 데이터도 나머지 남은 데이터도 훈련에 참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OB 언더바 스코어가 얘가 약자가 뭔지 볼까요?
책에 out of bug 샘플입니다. OB가 out of bug네요. out of bug. 그렇게 해서 얘도 과연 샘플링 나머지도 유의미한 데이터가 될 수 있는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것도 몽땅 씁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데이터를 많이 만들 수는 없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 할수록 좋으니까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이제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것도 실제로는 이제 일이니까 나머지 것도 학습을 시켜서 스코어를 훈련시켜서 측정해봤더니 얘도 8, 9 정도로 높은 편이네요. 앞에 검증 스코어랑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얘도 유의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랜덤 포레스트. 그래서 단순하게 돌릴 경우하고 또 랜덤 포레스트로 돌릴 경우 지금 현재 우리가 트리 알고리즘을 같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과연 어떤 알고리즘이 제일 베스트인가 그걸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켜봅니다. 근데 실제로는 데이터를 구하기가 이제 조금 변처리가 힘들어서 그렇지. 데이터를 왜냐면 만약에 지금 책에 있는 것들은 학습용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데이터예요. 실제로는 표준화가 잘 되어 있는 잘 다듬어진 데이터니까 일반적으로 책에 있는 데이터들, 샘플 데이터들은 스코어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거기에 다 알맞게 만들어진 건데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하다 보면 어떤 것들은 한 50%? 스코어가 50%만 나와도 잘 나온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그 구글에 태글에 있는 저기 인공지능 무슨 대회에 참여했던 데이터들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딥러닝에 가면 딥러닝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사이클런이라는 머신러닝의 대표적인 외부 모듈입니다. 그러면 딥러닝은 그 모듈이 우리가 앞에 파이썬 설치한 텐서플로우라고 또 모듈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딥러닝의 모듈이에요. 그럼 텐서플로우에 보면 케라스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거기서도 내부적으로 또 데이터를 가지고 와요. 근데 그거 외에 만약에 이제 피트를 해보려면 데이터가 많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뭐 100, 1000개는 데이터로 체급을 안 해줍니다. 그건 적어도 한 10,000개, 10만 개 이 정도의 데이터 그러면 우리가 그걸 수동으로 우리가 그죠? 만약에 그걸 데이터를 직접 우리가 구해야 된다면 뭐 자료 조사를 위해서 수동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힘들죠. 일반적으로 개인이. 그래서 국가에서 그때 구축해 놓은 게 AI 허브인가 그래요. 그게 이제 제가 그것도 한 구축한다고 했을 때가 한 3, 4년 됐나? 4년? 최근에 그거 많이 막 인공지능이 우리가 대두된 게 실제로 인공지능을 시작한 건 오래됐습니다. 왜냐면 제가 보자. 민성이 지금 20살이야? 민성이 몇 살인데? 23살인가? 민성이 23살이야? 어쨌든 나 왜 그걸 왜 물어봤지? 제가 2002년도에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냥 2002년도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러면 입학을 해가지고 그 컴퓨터 전공인데 그러니까 2002년도에 대학을 졸업했으면 벌써 졸업한 시기도 20년이 넘었네요. 나이는 유치하지 말고 필요 없는 거니까 쓸 수 있는 거니까 왜 그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처음에 대학 들어가서 그 졸업할 때 과목이 인공지능이 있었어요. 필수 전공 필수로 그러니까 인공지능 과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몇 년 전에 벌써 인공지능 과목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공지능 수업을 듣긴 들었는데 지금이 기억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뭘 들었긴 들었어. 열심히 들었는데 그때는 뭐 학점 따기 바쁘니까 시험 치기 위한 공부 얘가 왜 이런지는 모르고 그 시험에 나오는 위주로 공부하는 거 지금 몰라 이렇게 그 교수님도 나이가 오래 드셔가지고 이제 퇴직하고 시골에 가서 사신다 하더라고. 얼마 전에 이제 명절이를 한번 전화 드렸는데 인공지능 그 교수님하고 좀 친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인공지능 수업 들었는데 무슨 수학적인 뭐 계산만 하다가 말한 것 같아.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전체적인 알고리즘이 아니고 왜냐면 그때가
이렇게 조금 발전될 거 아니니까. 어쨌든 인공지능이 처음 대두된 건 그거보다 훨씬 전입니다. 인공지능이. 그러다가 중간에 조금 인기가 없다가 언제 탁 올랐냐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냐면 알파고, 이세돌고등하고 알파고가 2016년인가 그랬어요. 그때 막 그 바둑 본다고 난리가 났었거든. 그거. 이제 처음 그 사람이 인간이 기계한테 승부 치고 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이게 미래의 시대가 뭔가 그때까지만 해도 물론 그때 이제 막 대두되기 시작한 그 트렌드는 4차 산업혁명이었어요. 4차 산업혁명. 뭐 산업에서 한 가지 정보만 가지고 할 수 없고 융합기고 그죠? 기계하고 스마트 컴퓨터랑 융합하고 그다음 각종 산업이 농업도 컴퓨터랑 융합해서 요즘에 뭐 스마트한 뭐 농업 기술을 해서 뭐 대여하고 이런 것들 그때 막 대두될 때 이제 그 2016년에 알파고 그 나오면서 AI도 같이 이제 신경 써야 된다 해서 조금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 알파고 끝나고 나서부터 그 알파고가 그 구글의 그거요. 그 머신 AI 구글.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인공지능 뭐 AI, VR, AR 이라는 각종 가상의 산업들이 발전하면서 신경 쓰기 시작해서 우리나라도 그 뒤에 이제 중요한 게 알고리즘은 구축이 되어 있는데 데이터가 있어요. 테스트를 해보죠. 중요한 거 데이터가 없으면 알고리즘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데이터가 없으면 걔를 학습을 못 시키면 뭐 생성을 해낼 수가 없으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데이터가 없게 해가지고 국가에서 그 필요한 인공지능에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구축해 놓은 게 이제 그 AI 허브예요. AI 허브를 제가 그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이 학습용 데이터는 이미 딱 그래 잘 해줬죠. 뭐 배열 형태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돼 있는데 거기 있는 데이터는 말 그대로 오리지널 원천 데이터 안 바뀌어져 있는 거. 음성이면 음성 파일 그대로. 사진이면 사진 파일 그대로. 이미지면 이미지 파일 그대로. 뭐 데이터도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고 파일 자체. 그래서 그걸 내용은 또 근데 데이터는 많더라고. 내용을 가지고 와서 그걸 우리가 맞는 형태로 이제 변환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데이터 전처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그런 이 알고리즘이 이제 알고리즘은 우리가 항상 보듯이 뭐 알고리즘 생성자 클래스 호출해서 객체 생성하고 프린트하고 뭐 스코어 찍고 다 해요. 그렇죠? 실제 코드는 몇 줄 안 돼요. 뭐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맞게 변환을 하고 가장 좋은 베스트 모델을 찾기 위해서 여러 번 학습하고 계속 돌려보고 그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걸 찾아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떤 게 이 데이터에 그러니까 데이터의 종류가 비슷해 보여도 각 맞는 알고리즘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나는 게 실제로는 이 학습의 중요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이제 계속 보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방금 전에 했던 거 랜덤 포레스트. 다음 나오는 거 이름이 엑스트라 트리네요. 엑스트라 트리. 자, 엑스트라 트리는 방금 전에 랜덤 포레스트는 스트랩 샘플 만드는데 원래 데이터에서 원천 데이터에서 중복으로 가지고 온다고 했죠. 그럼 엑스트라 트리는 샘플 데이터를 원천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대로. 중복으로 샘플을 해온 게 아니고 원 데이터를 학습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샘플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 대신에 그러면 선생님 똑같은 데이터를 100번 하는 거는 그냥 학습 횟수를 늘리는 거네요. 그렇죠? 학습 횟수를 늘리면 과대적합이죠. 그러면 과대적합을 방지하는 용도가 노드를 분할하는데 그냥 무작위로 랜덤하게 분할시킵니다. 원래는 우리가 노드 분할은 부모 기니계수와 자식 기니계수의 차이가 최대가 되도록 분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차이를 정보 이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게 최대로 할수록 갭이 커지면 뭐 기니계수가 0에 가까운 수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뭔가 분류가 되어 있다는 의미인데 결정트리는 훈련 데이터를 샘플을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에 노드를 분할할 때 그냥 무작위로 랜덤으로 분할시킵니다. 그래서 뭐 과대적합을 방지한다 그 얘기예요. 원래는 분할할 때
그 결정 트리에 실제로는 매개 변수가 스플리터라는 게 있는데, 걔는 기본값은 베스트. 아까 우리가 원래 본 결정 트리의 노드 분할 방법, 정보 이득이 최대가 되도록 분할하는 방법인데, 엑스트 트리는 그 스플리터의 매개 변수가 랜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드 분할할 때 랜덤 분할의 가장 그러면 장점은 뭐냐? 선생님 정확도는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원래 최대가 행위 개수가 지금 작은 거 찾아가야 행위 개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완전하게 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얘가 랜덤이면 작은 걸로 찾아가는 게 아니죠. 무작위로 찾아가는 겁니다. 분할시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뭐 속도가 빠르다. 계산은 별로 안 하니까 그냥 무작위로 파니까 그러니까 안 그러면 원래 이 정보 이득 최대 되도록 그게 뭔가 계산해야 되는데 얘는 무작위로 그냥 노드를 증가시키니까 속도가 빠르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랜덤 포레스트는 물론 트리의 특성을 루트 만큼 선택하긴 하지만 어쨌든 정보 이득이 최대가 되도록 계산을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얘가. 그런데 얘는 뭐 샘플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여기도 샘플을 뭐 중복으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샘플 그대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노드 분할할 때 그냥 무작위로 분할하니까 속도가 빠르다 이 말입니다. 계산이요. 제대로 안 하니까. 속도. 그래서 괜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뭔가 테스트 아니고 그냥 분할하니까 성능 뭐가 속도가 낮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과대적합을 이걸로 방지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얘를 샘플링 하는 것도 아니고 훈련 데이터 그대로 그대로 원본 데이터를 반복해서 학습하는 거니까 과대적합이죠. 한 번만 해도 과대적합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과대적합인데 그러면 과대적합을 방지하는 용도가 노드를 랜덤하게 분할시키는 걸로 과대적합을 방지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능은 낮은데 노드를 랜덤하게 분할하니까 속도는 빠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엑스트라 트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엑스트라 트리. 그러면 마찬가지로 엑스트라 트리도 똑같아요. 뭐 클래스 명만 바꾸면 됩니다. 엑스트라 트리. 클래스 명만 바꾸면 된다. 그거는 엑스트라 트리는 뭐 나중에 과제를 해보세요. 저 어디 클래스 명만 바꾸면 되죠. 여기도 매개 변수에 n 잡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 랜덤 스테이트로 가는 건 랜덤 스테이트가 40이 되는 건 아까 노드를 랜덤하게 분할한다 했으니까 같은 결과가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뭔가 요 앞에 거 랜덤 포레스트도 뭔가 샘플링 가지고 오는데 랜덤하게 가지고 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특성도 두 개씩 랜덤하게 가지고 옵니다. 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결과값을 보기 위해서 랜덤 스테이트 42 했는데 실제로는 얘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랜덤이니까 크게 이걸 하나 스코어가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는 내가 볼 때 의미가 없어요. 책은 이제 학습자들을 위해서 책에 있는 스코어나 여러 가지 결과값들이 내하고 맞는지 비교를 해야 되니까 랜덤 스테이트의 시드 값을 줬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별로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안 하고도 한번 해보십시오. 엑스트라트리는 나중에 과제로 해보세요. 여기도 그러면 뭐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한 방에 병렬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n 잡스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게 순차적인 처리가 아니고 한 번 할 때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해보시고 그 다음에 트리의 앙생물에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라는 게 있어요. 그레디언트 부스팅. 자,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근데 얘는 조금 수준이 높은 형태예요. 그레디언트 부스팅. 그레디언트 부스팅. 그레디언트는 조금 점진적이란 말이죠. 점차적으로 점진적. 그 다음 부스팅은 그 부스팅이 뭔 말인지 모르지만 게임에 나온 영화 아니야? 민서? 부스팅? 몰라? 모른 척 하지 말고 알려나? 응? 게임 안 하나? 안 해? 할 것 같은데. 게임 안 했나? 부스팅 뭔가 보완을 해가면서 점차적으로 이 기능을 좀 증가시키는 거 그런 걸 부스팅이랍니다. 그러면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점차적으로 뭔가를 보완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거랑 좀 달라요.
얘도 우리가 앞에 확률적 경사 항법을 원래 하고 얘를 해야 되는데, 우선, 그거는 내용이 많으니까 다음에 하고. 자, 그레디언트 점차적으로 뭔가, 오차를 보완해 나가면서 훈련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뎁스가 있습니다. 뎁스가. 기본 3 뎁스. 맥스 언더버 뎁스가 3 가르치기가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결정 트리를 앞에 엑스트라 트리처럼 100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뭐 TP는 줄이고 트랙 개수는 늘렸다 이 말이에요. 트랙 개수만 늘리면 안 되죠. 과대적합자니까. 얘는 뭐 가지치기로 과대적합을 지금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결정들이 아까 샘플이 100개죠. 한 개를 순차적으로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처음 한 개 하고 나서 뭔가 오차, 스코어나 이런 걸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게 실제로는 나중에 딥러닝도 그런 형태로 원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차를 좀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훈련시키는 게 그레디언트 부스팅. 앞에 했던 거랑 뒤에 했던 거랑 비교를 해가지고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트리에 샘플에 결정 트리를 100개 사용하는데 앞에 것까지는 병렬 처리라고 했습니다. 한꺼번에 하는데 얘는 하나씩 한 개 하고 결과 보고 뒤에 거랑 또 뒤에 거 하고 앞에 거랑 비교해가지고 줄여가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병렬 처리가 안 돼요. 순차적으로 100개를. 그래서 속도가 느립니다. 속도가. 자,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시파이어예요. N 이스티메이터는 뭐 개수입니다. 결정 개수. 결정 트리의 개수.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가 있어요. 러닝 레이트. 그게 이름이 책에는 학습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의 트리의 오류를 보고 오차를 보고 얼마나 수정해 나갈지에 대한 비율이에요. 비율. 그러면 러닝 레이트가 48분이니까 이건 조금 이따가 합시다. 조금 쉬고.